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 중요한 화면, 우리가 저장해 두고 싶은 화면이 나타나면 이걸 스크린샷 한다 또는 캡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는 많이들 캡처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capture를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갤럭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음량 다운 버튼, 음량을 내리는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거나 또는 이렇게 손날을 세워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캡처가 되는데요.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라든지 내가 저장하고 싶은 화면을 봤을 때 이걸 스크린샷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블로그 화면이라든지 검색해서 나온 화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AI하고 대화를 했을 때 챗GPT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했을 때 나는 이 부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캡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윈도우 시프트 S나 프린트 스크린을 쓰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이 화면 여기까지만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컴퓨터에 보이는 전체 화면, 스크롤을 내려야 보이는 아래쪽 화면까지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찍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프로그램 중에서 스크린샷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구글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검색이 됐죠? 이거 클릭해 주시고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자, 그러면 여기 설치돼서 완료가 됐고 여기서 고급 페이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이 전체 페이지를 다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카메라 모양이 고급 페이지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캡처가 됐고 이렇게 키워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원치 않으면 이미지 삭제하시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미지 파일로 역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고프 페이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화면 전체가 다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랫부분 이런 부분만 캡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고글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용하고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픽픽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픽픽을 검색합니다. 올인원 그래픽 디자인 도구 다운로드. 자, 여기서 다운로드 아랫부분 V7.4.1 클릭해 줍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줍니다. 다음 설치 위치 확인하시고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마침. 자, 그러면 여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화면이 바로 바뀌었죠. 이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지는데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픽픽을 열어주겠습니다. 픽픽.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캡처 도구가 전체 화면 캡처하기, 윈도우 캡처,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캡처를 하는 방법은 자동 스크롤 캡처입니다. 자동 스크롤 캡처.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때 단축키를 설정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옵션 눌러주시고 여기서 단축키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캡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기 쉽게 굳이 뭐 컨트롤 시프트 알트 이런 키 쓰지 않아도 그냥 단축키 하나 눌러서 바로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F10과 F1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기 쉬운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을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스마트폰 캡처 아까 설명하면 또 지금 보시면 이 밑에까지 화면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자, F10을 누르게 되면 지금 딱 화면, 내가 봤던 화면, 내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만 캡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하고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다른 작업을 하면서 닫기를 눌러주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 누르면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 위치 지정하고 저장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줌 같은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때, 온라인 교육을 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아랫부분까지 다 캡처를 하고 싶다. 저는 제 단축키를 아까 F11로 지정을 했잖아요. 제가 F1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 마우스에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고, 저는 이 윗부분은 저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면서 캡처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캡처하고 싶은지, 자, 이것을 보시다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까지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지금 놓쳤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다시 하셔도 되고, 이 PP기에서 자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해주시고, 삭제 누르시면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 눌러주시면 내가 원치 않은 부분이 지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이렇게 네모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 주시면 또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 손을 떼는 순간 잘라지거든요. 또는 선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손을 떼고 여기 자르기, 선택 영역 자르기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에서 자동 스크롤이 돼서 캡처가 되는 게 굉장히 편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ESC를 누르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캡처가 완료되고 나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삭제를 하시거나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만약에 이제 블로그나 어떤 SNS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강사분들 교재 작업하실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네모 박스 처리 또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러면 도형 누르시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박스 처리하시고 이게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을 다른 색깔로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이나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실 수 있고 선 두께를 두껍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화살표 처리하고 싶다. 자, 그럼 화살표 눌러주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처리 해주실 수 있고 자, 원치 않는다.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이때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십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놓게 되면 여기 입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클릭하신 후에 글씨가 너무 흐리고 작아요. 자, 그러면 위에 다시 보시면
글자 크기 키우실 수도 있고, 글자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네, 글씨체를 또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삭제해 주시면 되죠. 필요 없으면. 그리고 저장을 할 거면 X 닫기 눌러서 저장 위치 지정하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AI를 쓸 때 캡처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캡처를 하실 때 내가 이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하고 싶다. 자,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미지나 또는 PDF로 저장을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크롤해서 내려야 되는 내용일 경우에. 그래서 그러면 F11 누르고 여기서부터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맞춰주시고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체크리스트. 여기는 굳이 들어올 필요 없는데 여기가 찍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그러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닫기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이 화면만 내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만 캡처를 하실 때는 윈도우 Shift S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이 윈도우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윈도우 컴퓨터는 다 이 기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여기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정을 또 다르게 해놔서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또는 뭐 자녀 컴퓨터에서 설정이 다른데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PP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윈도우 Shift S를 사용해서 캡처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내 컴퓨터에 사진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스크린샷 폴더가 원래 있습니다. 스크린샷 폴더. 이 스크린샷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키를 사용해도 그 스크린샷이 원래 됩니다. 근데 이 프린트 스크린도 다른 걸 또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오류나 고장이어서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픽픽 추천드립니다. 오늘 PC로 스크린샷 하는 방법, 이 아랫부분까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